화폐의 진화, 블록체인의 미래, 전 세계의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열광하고 새로운 금융의 탄생이라고 말하며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사회는 비트코인의 잠재력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1월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비트코인을 빠르게 채택할 것이며 미국의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국가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빠르게 채택하려는 모습이고,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유행이다, 사기다, 검은 돈이다, 이렇게 비판들이 많았었지만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금융의 자산으로 인정했죠. 그로써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암호화폐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며 앞으로 미래 금융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이 되겠구나. 이렇게 올 초부터 기관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시장으로 기관들이 대거 참여했고, 현재 시장은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글로벌 펀드 40곳에서 107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그 수는 늘어만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사회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잠재력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터 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새로운 금융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아주 열광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암호화폐 규제를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정책 이반자들이 만들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뭘 알고 있겠습니까? 뭘 알아야 규제를 만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축구 경기로 예를 들어보면 축구 선수가 몇 명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축구를 해보지도 않았고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들이 모아서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들이 축구 룰부터 알려줘야 하겠죠. 그냥 축구가 좋다고 룰도 무시하고 일단 경기를 해보자, 이랬다가는 경기 중에 막 다리 걸고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막 싸움이 일어나고,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아주 난리가 나겠죠. 심지어 축구공을 손으로 막 들고 다니는 반칙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축구 룰도 모르는 사람들이 축구가 좋다고 월드컵을 하자고 하는 꼴이죠. 4년마다 월드컵이 개최되고 있는데 이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뚝딱해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게 아니죠. 결국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룰도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축구장처럼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상태라는 것이며 걸음마 수준이라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떤 규제를 해야 할지 긍정적인 룰을 만들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세상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며 금융의 주류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시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우리들이 암호화폐를 모아 놓는다면 앞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해리스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트럼프에게 크게 이기고 있었지만 다시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비슷해졌습니다. 이 이유를 분석해 보면요. 최근 해리스 역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주 확실한 답변을 안 하고 있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캠프에 경제 고문으로 2명을 임명했는데 이들 모두 암호화폐의 비판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암호화폐 업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 이에 반해 트럼프 측은 친암호화폐 인사를 임명할 계획을 밝혔고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를 꾸준하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 결과에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그들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리스 역시 긍정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억만장자로 아주 유명한 케빈 오리어리가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를 하던지 간에 암호화폐 규제는 마련될 것이다.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말할 것도 없고 현재 해리스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 침묵이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리스가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크게 한 방을 터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봐도요, 대선이 있는 해에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대불장이 일어났고, 올해 들어서 시장이 더욱 성숙해졌다는 걸 고려해 볼 때, 올해는 과거보다 더 큰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암호화폐 전문가 하커가 차트 분석을 한 결과 XRP가 6달러를 곧 돌파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32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최근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XRP가 30% 정도가 상승했었죠. 하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중동의 전쟁 고조로 인해서 그 이후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XRP는 0.46달러 부근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 이 추세를 돌파한다면 8월 말까지 6달러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고, 하커는 XRP의 이런 기술적인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이런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비트노미얼의 XRP 선물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죠. 미국 내 XRP ETF를 출시하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최근 일본 최대 기업 SBI 홀딩스와 리플이 손을 잡고 일본에서 XRP 대중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100배, 아니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는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BX10 거래소가 동남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론칭 행사를 진행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BX10 거래소는 인도네시아의 홈쇼핑 1위 기업 레젤에서 만들면서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거래소의 경제 규모를 보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까지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감안해 보았을 때 거래소의 성장은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X10 거래소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만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거래소가 1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용자가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거래소가 벌써 1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다는 것은요,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BX10 거래소의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마다 코인들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거래소마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죠. 바이낸스는 BNB 토큰이 있고 BX10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는 겁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BX10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고 바이낸스는 4천만 명이죠. 바이낸스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4분의 1 수준인데 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 BNB 토큰은 개당 78만 원인데 BX10 거래소의 토큰은 아직 1원조차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 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BX10 거래소의 성장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앞으로 BXT 이 코인이 10,000원은 그냥 갈 수가 있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XT 토큰이 10,000원이 된다면 10,000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개를 따로 구입해 놓았지만 거래소에서 개인당 60개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이 코인을 받아 놓으시고 보유하시기만 해도 토큰이 10,000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60만 원이 공짜로 그냥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0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인구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 2,800만 명에 달합니다. BXT 거래소의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인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의 28분의 1, 3%밖에 아직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텐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 5%만 유입되더라도 바이낸스 이용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공짜인데 말이죠. 010-7904-4936 번호로요, 문자 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물량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X10 거래소에 신규 밈코인들이 5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이 신규 밈코인 역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밈코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대박은 이 밈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도지는 19만 %, 시바이누 70만 %, 페페 6천, 그다음에 봉크 2만 5천 %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공짜로 우리들이 에어드랍 받은 밈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바이누에 8,000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6조 원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밈코인이죠. 이 사람은 2020년 당시 여러 가지 신규 밈코인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시바이누가 터진 것이죠. 이렇게 신규 밈코인들은요,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남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몰려들고 그때서야 뒤늦게 선택하신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그냥 그대로 문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빠르게 지급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